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디어 하나로 스타트업이라는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3년 동안 약 100명 이상의 창업가를 인터뷰하고 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업들을 소개한 책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회사는 종이가구 제조기업인 페이퍼팝이라는 회사입니다. 페이퍼팝은 재활용되고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인 종이를 활용해서 착한 제품을 만드는 소셜벤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종이가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소셜벤처라는 것은 사회적 기업과 달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내면서 자립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그래서 소셜벤처로의 방향 전환이 사회와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길임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소셜벤처로 법인을 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친환경 종이가구 소셜벤처로서의 행보를 밟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종이가구의 특장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소재의 특성은 위기의 순간에도 특히 빛을 발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연 2만 개씩 팔리던 베스트셀러 야외용 등받이 의자의 판매량이 급감했는데 재빨리 신제품인 코로나 파티션을 출시해 역전에 성공했다. 플라스틱, 철 소재 제품보다 개발 기간이 짧은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성과 사회적 의미를 높게 평가받아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현재 납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리려는 회사는 생체 리듬 케어 스타트업인 루플이라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빛으로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생체 리듬 케어 스타트업으로서 라이트 테라피, 광선 요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해소 등에 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광선 요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크게 용도별로 제품을 설명드리면 올리데이와 올리나이트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올리데이는 여기서 나오는 빛이 아침 햇빛의 분광 효과와 비슷하도록 화장을 설계해서 조명을 약 20분간 쐬면 뇌가 아침으로 인식해서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라고 올리데이를 설명하고 있고요. 전용용 조명인 올리나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는 파장을 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이고 싶을 때는 올리데이를, 쉬고 싶을 때는 올리나이트를 쓰면 됩니다. 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력 향상에 특화된 올리데이는 디지털 카페인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카페인 섭취 대신 빛으로 각성하라는 뜻에서 커피잔 형태로 제품을 디자인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리데이와 올리나이트, 올리 두 종은 라이트 테라피가 활성화된 선진국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고 미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등 7개국에 올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는 이 올리데이와 올리나이트, 이게 하드웨어라고 하면 이 하드웨어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했고요. 그러한 효과를 인정받아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인 도그메이트라는 회사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은 마음 편히 이제 휴가나 출장을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처럼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시터를 소개해주는 사업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펫시팅을 신청하면은 반려동물 돌봄 경력을 가진 펫시터가 내 집으로 찾아오게 되고 돌봄 시간 내내 액션캠으로 실시간 영상을 찍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그메이트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이제 펫시터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펫시터들은 반려동물 밥주기, 환경정리뿐만 아니라 산책, 그 다음에 병원이나 미용실 등 특정 장소까지 픽업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돌봄 과정은 30분 단위로 예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펫시터 플랫폼과의 차별점을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해서 매니저를 선발하고 꼼꼼하게 관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3년 이내에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키운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만 지원받습니다.
신청서 접수,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서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흡연자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탈락이다. 활동 초기에는 관리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도구 메이트의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펫시터들에 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 서비스 질을 높이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그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업 중에서는 명품들의 수선이 필요할 때 수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엮어주는 명품 수선 플랫폼 페피스를 소개하고 있고요. 알뜰폰 요금제 비교 추천 플랫폼인 모두의 요금제, 또 맞춤형 헤어 디자이너 탐색 플랫폼인 드리머리 등의 아이디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소매 시장 연결 플랫폼인 남도마켓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남도마켓은 남대문에서의 도매시장과 소매상 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기업 간 B2B 거래 서비스입니다.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의 경우는 주로 동대문에서 사입이 이루어진다. 도매상과 소매상을 연결하는 플랫폼도 잘 구축된 상태다. 반면 새로 부상하는 카테고리 제품들은 대부분 남대문 시장에 밀집해 있는데 대표적인 도매 플랫폼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호기심을 느껴 남대문 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액세서리 도매를 한 동생에게 현상을 물어봤다. 알고 보니 도매 플랫폼을 준비하는 업체로부터 여러 번 입점 제안을 받았지만은 남대문 시장 상인분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푼 업체가 없었다. 또 이미 운영 중인 플랫폼도 몇 군데 있었지만은 수수료나 사용료 등으로 상인들과의 신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라는 일단 시장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남대문의 도매상과 소매상을 연결하는 플랫폼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에 남도마켓 법인을 설립하고요. 같은 해 10월에 도매상 입점을 시작했다. 21년 1월부터 소매상을 대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입점한 도매상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 남도마켓에 입점한 도매상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상품 사진 촬영이나 상품 등록 등을 저희가 대신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운영과 별도로 또 남도마켓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채널에 입점 도매상을 알리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국어까지 홍보 대상이다. 그래서 도매상들에게 이러한 무료 홍보의 기회와 상품, 카탈로그 소개까지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러, 소매상의 경우에 가질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이제 선판매 후 사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ND픽이라는 상품 이미지 무료 사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료 제공된 사진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든 후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주문을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별도의 포장료를 지불하면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도 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매상의 장점은 사입을 위해서 새벽에 시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물류 저장, 공간 확보, 재고 처리 등의 압박 없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로 리스크에 가까워서 온라인 셀러들의 환영을 한 몸에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총 3,500곳의 도매상에 입점을 했고요. 가입 소매상은 5만 곳, 남도마켓을 통해서 판매용 제품을 찾는 소매상은 4만 3천 곳이 넘는다. 경쟁사의 경쟁을 뚫고 남대문 시장 상인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국내를 넘어 글로벌 진출까지 할 구상이다. 남대문 액세서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외국 소매상이 먼저 저희 서비스를 찾아서 가입하는 걸 보고 외국어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진출한 국가만 30개국이 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해외 거래처를 단기간에 3,000곳, 장기적으로는 3만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 세계 소매상의 아마존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디어는 한 달살이 숙소 예약 서비스인 리브 애니웨이 서비스입니다. 리브 애니웨이와 다른 회사 업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기 서비스는 주로 1박, 2박 단위로 숙박비를 책정해서 비싸다. 그러나 리브 애니웨이는 한두 달 단위로 임대료를 설정해서 저렴하다.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해준다. 전국 63개 지역에서 독채, 아파트, 오피스텔, 펜션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 8,000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다낭, 태국 치앙마이 등 해외 숙소도 아우르는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공유 숙박 서비스가 보통 이제 1박 2박 단위로 가격이 책정되죠. 그럼 1박에 10만 원이다. 그럼 한 달이면 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완벽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 달짜리 숙소 시장에 틈새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제 2019년에 태국 치앙마이로 갔다고 합니다. 치앙마이는 이제 아름다운 경관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한 달살이의 성지로 꼽힌다. 현재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숙소를 검색하고 부동산 방문하고 집주인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발품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열흘 동안 숙소 한 30군데를 돌아다녔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치앙마이 장기 숙소 추천 앱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해외여행길이 막혔고 대신에 이제 제주, 강릉 등 국내 휴양지 쪽으로 초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부터 서울과 강원도로 오가며 하루 10시간씩 운전했어요. 강릉과 제주도의 아파트, 오피스텔 단지에 한 달 살기용 숙소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경비원에게 쓴소리를 듣고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보한 호스트를 통해서 또 새로운 호스트를 소개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대상 호스트를 늘려놨고요.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예약 상담을 받고 계좌 이체로 보증금이나 이제 숙박비를 받는 형태로 운영했다. 그러나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2020년 8월에 스트롱 벤처스로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그걸로 해서 이제 자동 예약 서비스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2021년 2월부터는 앱에서 바로 문의와 예약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리브 애니웨이는 다른 숙소 예약 플랫폼 및 숙박 공유 서비스와 여러 지점에서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브 애니웨이는 최소 6박부터 이제 예약할 수 있고요. 취사시설과 세탁시설을 갖춘 풀 옵션 숙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앱과도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 앱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리브 애니웨이에서는 월 단위로 집을 빌릴 수 있으며 보증금도 3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저렴한 편입니다. 게스트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 모든 계약건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앱 내에서 전자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리브 애니얼의 이름처럼 거주의 자유를 주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 단기와 장기 사이에 한 달 살이의 틈새 시장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고요. 틈새 시장을 활용한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틈새 시장에서 나온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P2B 금융 서비스인 8%입니다. 이 8%도 역시 이제 그런 틈새 시장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인데요. 그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은 이자가 두 자릿수인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거나 사채를 써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대출 돌려막기에 허덕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중금리 대출을 시작한 기업이 핀테크 기업 8%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는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다수의 투자자와 바로 연결하는 P2B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으로만 거래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임대료 등을 아낀 만큼 대출 이자를 낮췄다. 투자자들에게는 연평균 8에서 10% 내외의 수익 제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원 출신인 대표가 만들게 된 그러한 사이트고요. 과정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도 고금리도 아닌 중금리 시장을 개척하고자 결심했다. 2014년 11월 8%를 설립했다. 시작은 소소했다. 그러나 이제 어려움도 많았는데 베타 서비스 시절 불법 사이트로 오인받고 2015년 2월에 사이트가 폐쇄당한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금융당국에 불법 사금융이라고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사업을 못하겠다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산하의 핀테크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P2B 대출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면서 P2B 대출 사업이 활성화될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같은 해 이제 5월부터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하는 아파트 담보 투자 상품을 출시했고요. 그게 호응이 컸고 그 주요 고객은 주로 이제 신용등급 4에서 7등급의 중신용자였다.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2금융을 쓰기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주요 이용자입니다.
은행 다음에 금융 1.5금융이라고 볼 수 있죠. 8%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1분 만에 금리와 한도, 대출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8%는 중위험, 중수익 재테크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10% 내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이 부족한데 고금리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이런 8% 이용자 중에서 대출 고객이었다가 나중에 투자자로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대출자가 훗날의 투자자가 되는 금융의 선순환을 이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핀투비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제 8%가 개인 대출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면은 이 핀투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기업 간 B2B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을 활용하는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투비는 중소기업이 이제 매출채권,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죠. 그 권리를 기간 전에 더 편리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러한 이제 매출채권 할인 플랫폼을 국내에 도입했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받을 때 통상 3.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대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납품하고 만약에 40일 후에 100원을 받기로 한 중소기업이 있다면은 당장 99.6원을 받는 대신에 나중에 100원 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출시했지만은 예상과 달리 이제 시장 반응이 미미했다. 그 이유는 우량 기업들은 이미 은행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탈출구를 해외 쪽으로 돌렸고요. 베트남으로 달려갔어요.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 관계자를 두루 만났죠. 이곳에서는 우량 대기업조차도 매출채권을 수기로 관리하더라고요. 이건 기회야. 빨리 선점하자라는 생각에 베트남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베트남에서 매출채권 할인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러면 현지 금융기관들은 이 개발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매출채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핀투비의 주시번은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플랫폼 이용료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매달 서비스 이용료를 내게 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시스템 구축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현재 이러한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베트남에 있는 국내 금융기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인도까지 진출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웹 하이라이팅 서비스인 아우름 플래닛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쪽에서 하는 서비스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중요 대목을 표시할 그런 어떤 인터넷 형광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인터넷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팅을 하게 되면은 하이라이팅 기능과 또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한데 모아주는 그런 기능을 갖춘 서비스죠. 요것만을 갖춘 아주 단순한 형태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출시하자마자 하루 만에 400건이 다운로드 됐다. 가능성을 발견했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스타벅스 같은 장소에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 서비스를 보여주고 사용을 권했습니다. IT 분야 종사자라 그런지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고 후기를 말해주더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팅 툴로 출발을 해서 정보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했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검색 보조 기능을 제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비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를 지향한다. 그래서 본인이 인터넷 형광펜 하이라이팅을 해놓은 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검색할 때도 그러한 검색 기능, 보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큐레이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인터넷 형광펜, 커뮤니티 등으로 세계관의 밑그림을 보여줬다면, 이제 제시할 큰 그림은 약 5년간 누적한 하이라이팅 데이터를 토대로 초개인화 추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또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밀가루 대신에 어떤 글루텐 프리 쌀 베이커리, 달롤 컴퍼니,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미술품을 조각조각 내서 그 투자 권리를 나눠서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또 AI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툴을 개발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본인이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또 그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갔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초, 단초를 얻기에 필요한 책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더 좋은 많은 내용들은 책에서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